일본 나고야시의 3층 연립주택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이곳에서 32살의 주부 다카바 나미코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했지만 26년 동안 잡지 못했습니다. もうすごかったですよ。当時は血液型とか背格好とか、買い物行っても手怪我してるかとか、すごい。 사건 이후 현장은 26년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이 잡힐 때까지 혈흔과 발자국 그리고 물건들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26년간 낸 월세만 우리 돈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용의자는 처음엔 체열을 거부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DNA 채취에 응했고 결과가 일치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執念というか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とにかく捕まった時の現場検証するためにずっと借りてたっていうことだったから。 범인은 69살의 여성 야스우쿠 구미코로 확인됐습니다. 고교 시절 피해자 남편과 같은 테니스부에서 활동하며 고백했을 정도로 흠모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노력해온 유가족의 의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JTBC 정화석입니다. 26년 전 1999년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려 26년 동안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일본 사회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2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맘때쯤이었어요. 11월 13일 오후 2시 반쯤 연립주택의 집주인이 감을 좀 나눠주려고 세입자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나 하고 집주인이 살짝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눈앞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현관에서부터 복도를 따라서 혈흔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 32세, 32살 세입자 여성이 쓰러져 있던 건데요. 여성의 하반신이 복도 쪽에 그리고 상반신은 부엌 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특히 이 목 주위로 피가 아주 흥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부엌 한켠에서 2살 배기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만든 범인이 세면실에서 손을 씻은 건지 이 혈흔이 세면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혈흔은 다시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성의 몸에서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자상이 발견됐고요.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는데요. 다만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한 이 살인범 아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특정이 됐었다고 해요.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화장실 세면대에서 범인이 피를 씻어낸 그런 자국도 있었고 지혈을 한 흔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현관 깔개에 범인이 피가 묻은 족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은 구비 높은 240mm 구두, 그러니까 여성 신발이었던 겁니다. 혈액형은 B형이었고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는 목격자도 있었어요. 사건 직후에 피 흘리는 팔을 감싸지고 나가는 그런 여성을 봤다. 그리고 또 5분 뒤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검은 파마머리 여성도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이웃에서는 쿵 소리가 났고 장롱으로 옮기는 듯한 소리도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평소에도 경계심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여성으로 특정이 됐잖아요. 예.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문을 열어준 것까지는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26년 전은 일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달랐죠. 단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26년 동안 사건은 결국 미제. 하지만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もうすごかったですよ。当時は血液型とか背格好とか、買い物行っても手怪我してるかとか。執念というか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とにかく捕まった時の現場検証するためにずっと借りてたっていうことだったから。 박 변호사님,
남편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범행 한 1년 지나서 결국은 아들하고 이사를 갔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26년 동안 그 집을 계속 기다립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 뭔가 잡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26년간 2억 원이 넘는 월세 같은 걸 내면서 세상에. 계속 그대로 보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집안에 흐트러진 가구라든지 그대로야. 발자국, 혈흔. 혈흔 모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범인이 잡혔을 때 그때 정리할 것이다. 계속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앞장섰고, 이것도 결국은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과학 수사가 더디어서 해결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내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해야지. 결국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6년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요. 현재 나이 69세 여성이었고 사건 당시 나이는 43세였었는데 또 충격적인 거는 남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뭐냐면 야스후쿠 쿠미코라는 여자인데요. 남편의 고교 동창이면서 테니스부 같은 부원이었었는데 이 남편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등학교 시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과 편지를 전하면서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그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짓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DNA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마 2000년 이후에 그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DNA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야스후쿠 쿠미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그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했는데 당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 가해 여성과 피해자의 남편이 서로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테니스 시합이 있을 때면 쿠미코. 가해 여성이 가해 여성이 직접 찾아와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불편해하는 부원들이 점점 많이 생겼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 쿠미코에게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 쿠미코가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 일이라서 남편이 이 일을 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에게 듣고 나서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는 이 두 사람 20년 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에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가해 여성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주부로 살면서 일하는 게 힘들다라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나도 가정을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좀 일반적인 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범행이 일어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결국 그거예요. 내 고백을 거절해놓고 결혼까지 해서 애를 낳았다고? 용서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26년 동안 과연 뭐 하고 지냈는지 이 맞아요. 부분이 좀 숨어 있었던 건지 이제 궁금한데 예. 이 여성 경찰 조사에서는 계속적으로 26년간 힘들었다라고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불안했고 사건 발생일 때 다가올 때마다 괴롭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는데 다만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고 두려웠고 잡히는 건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8월에 경찰 찾아왔을 때 잡힐 각오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사건 당시에도 자녀가 있다고 해요. 남편도 있고 자녀가 자기도 있다고 결혼했네.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계 이어왔다고 전해지고 주변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매우 조용한 성격이고 반상회 같은 거 하면 남편이 대신 나오곤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자, 이 쿠미코라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26년간 그 나고야를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수인지 체포인지 이 검거 과정을 놓고도 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좀 자수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내가 반성을 해서 자수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 무엇보다 일단 범인을 잡는데 피해자의 남편과 수사 당국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경찰이 남편이 보존해온 집 안의 혈흔을 토대로 DNA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5천 명의 용의자 중에서 이 가해 여성을 특정을 했습니다. 2025년 올해 경찰이 여성을 2차례 소환 조사를
조사를 하면서 DNA 제출을 요구했는데 가해 여성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자꾸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요청 끝에 허락을 했고요. DNA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바로 지난 10월 30일 얼마 안 됐습니다. 가해 여성이 자진 출두해서 범행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31일 DNA와 혈액형, 신발 사이즈가 일치하면서 이 가해 여성이 체포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자수라기보다는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자진 출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에 대한 배신, 이것이 살인의 동기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일본 경찰의 정확한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